연재 수필, 모기, 전종문. 여름철에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단연 날씨일 것이다. 얼마나 더우면 그 더위를 불더위, 찜통더위, 가마솥더위라고 표현할까. 한낮의 더위는 숨을 헉헉 막히게 한다. 어떤 날은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그 무더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찍어 누르기는 하지만 작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익히는 역할을 한다는데 당위성이 있으니 참아야 한다. 덥다 못해 따갑고 심하면 생쌀을 익히는 것 같아도 뜨거워야 열매가 잘 익는다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견디었다. 그러나 그런 당위성조차 없으면서 여름만 되면 나를 괴롭히고 마음에 공포심까지 주는 것이 있다. 모기다. 도대체 이 곤충은 사람에게 어떤 직간접적인 이득을 줄까? 이 녀석들은 낮의 불볕 더위를 견디고 나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악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다. 그리고 사정을 두지 않고 생살에 침을 꽂아 피를 빨아간다. 빨다가 들켜서 손바닥에 맞아 으개어져 죽기도 하는 나약한 것이 피를 빠는 데는 억척스럽다. 거기까지도 좋다. 저희들도 생존을 위해서 피를 빨아간다고 치자. 그런데 왜 피를 빨아간 뒤에도 그 자리를 고통스럽게 가렵도록 하느냐 말이다. 오죽했으면 벌레 물려 가려운 데에 바르는 약이 다 나왔겠는가. 내가 어렸을 때도 여름밤은 모기와의 싸움의 시간이었다. 아직 낮에 더위가 가시지 않아 저녁을 먹은 뒤에도 방에 들어가 누울 수 없는지라 우리 가족은 마당에 멍석을 깔든지 평상에 앉아 찐 호박이나 옥수수나 감자를 먹으며 조금 서늘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때 이웃집 얘기나 우리 가족 얘기를 나누었다. 농사 얘기도 하고 네 집에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았다는 등의 소소한 얘기도 했다. 그 전에 아버지는 어김없이 모깃불을 피웠다. 탈곡한 뒤에 남은 보릿대나 찌꺼기나 왕겨에 불을 지펴놓고 그 위에 빨리 타지 않으면서 연기만 많이 나도록 마르지 않은 풀을 얹혀 놓았다. 만약 거기에 쑥대를 올려 놓는다면 매캐한 냄새가 나서 좋았다. 그러면 연기가 싫어서인지 모기가 달아났다. 그렇다고 모기가 아주 포기하고 떠나지는 않았다. 왕성하게 공격하지 않을 뿐이지 틈틈이 기회가 포착되면 공격을 감행했다. 그럴 때 나는 어머니 무릎에 누워 하늘에 촘촘히 박혀있는 쌀아기 같은 별들을 보고 잠이 들었다. 어머니는 내가 잠들었음에도 연방 내 몸에 부채질을 하셨다. 자식이 더위에 선잠을 깨지 않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수고를 하신 것이다. 아마 팔이 아프셨을 것이다. 그럼에도 밤 기운이 축축해져 방에 들어와 주무실 때까지 쉬지 않으셨을 것이다. 멍석에서 어머니 품에 잠들었던 나는 언제나 아침이면 방에서 눈을 떴다. 더위와 모기를 피하기 위해서 있었던 지난 날이 지금은 그립기도 하다. 그러나 이 그리움을 만들기 위해서 모기가 유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는 어젯밤에도 모기의 기습으로 잠을 설쳤다. 더운 데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겨우 잠에 빠져들었는데 몸이 따끔해서 잠을 깼다. 모기의 기습 공격이 있었던 게다. 불을 켜고 소탕 작전을 하다가 잠을 또 놓쳤다.
모기향을 피우면 모기가 달아나긴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그 연기가 방 안에 가득해진다. 탁한 공기가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 모기 살충기를 살포하면 되지만 그것도 당분간이다. 약효가 떨어지는 어느 순간부터 어디로 들어오는지 사정을 두지 않고 내 몸에 침을 꽂는다.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런 것들은 왜 존재하는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다 깨다를 반복하다 보니 날이 부엽게 밝아왔다. 모기가 잠시 휴전을 하자면서 떠나는 시간이다. 참 간사한 놈들이다. 그 행위가 가히 지능적이고 야비하다. 낮에는 어느 음습한 곳에 숨어 있나 보다. 그리고 야음을 틈타 활동을 개시한다. 이때 누워있으면 귀 밑에서 나는 윙윙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갑자기 불을 켜면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야간 전투에 능하다 할까. 빠르기도 하거니와 날던 방향을 손쉽게 바꾸기 때문에 종족을 따르기가 어렵다. 재빠르게 양 손바닥을 부딪혀 압살을 시도하지만 손바닥만 아프지 번번이 놓치고 만다. 놓치고 나면 그 여리디 여린 것을 잡고자 손바닥을 세게 마주친 것이 우스꽝스럽기만 하다. 옛날 어떤 사람이 모기장을 쳐놓고 잠이 들었는데 모기가 어떻게 어떤 구멍으로 들어오는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화가 나서 모기장을 다 들어 올렸다. 어떤 놈이든 들어오기만 오고 싶으면 다 들어오라는 배짱으로 열어 놓았다. 모기들이 시끌시끌하게 들어왔다. 그는 이제 밖으로 나와서 다시 모기장을 쳤다. 모기를 모두 모기장 안에 가두었으니 자신은 밖에서 자유스럽게 자야겠다고 발가벗고 잤다고 한다. 닭을 가두고 닭장이듯 모기를 가두었으면 모기장 아니겠는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어리석은 짓이라도 하면서 이겨내려 했겠는가? 성경은 피를 생명이라 하고 누구든지 남의 피를 흘려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했다. 성경뿐 아니라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도덕에서 피 흘려 죽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실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인식 속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의료시설에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서 헌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의 허락 없이 남의 피를 취해간다면 그것은 강탈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모기의 행위는 완악하다. 그런데 모기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을 용납해서 되겠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피보다 귀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국민들에게 부과하여 거두어들인 세금을 혈세라 하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의 것을 빨아먹고 산다면 잔인한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도우라고 직책을 맡겼더니 그들을 보살피기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더 많이 쓴 사람들이 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잘 돌보라고 맡겨준 돈을 함부로 쓰고 자기 것처럼 써서 국고를 텅 비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실로 모기보다 더 부도덕하고 악하다. 사실 모기는 자기보다 약한 자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못쓸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형편에서도 약자의 피를 뽑아가는 것이다. 사람이 부도덕하면 모기보다 더 악하다. 모기는 여름철 그것도 밤에만 활동한다. 그러나 사람은 계절에 관계없이 밤낮을 구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합법을 가장하고 선한 활동으로 위장한다. 양심을 버리고 남의 것을 취하여 자기 출세나 성공의 기반으로 삼으려 한다. 그렇다면 모기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한다. 춘향전에 나오는 암행어사 이몽룡이 변사또의 생일에 모인 탐관오리들 앞에서 읊었다는 한시 한수로 이 글을 마무리하겠다.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 가주는 만성고라. 총루 낚시 민루 낙이요 가성 고처 원성고라.